쯧쯧 요즘 세상에 혼자 애를 키운다니. 애 아빠는 어디다 팔아먹고 저러고 다니나 몰라. 김 여사가 혀를 차며 말했다. 그녀의 옆에 선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뻔하지 뭐. 돈 보고 남자 꼬셨다가 버림받았겠지. 가난한 것들이 다 그렇지. 그들은 미소가 아이 아빠가 억만장자 CEO인 줄은 꿈에도 몰랐고, 한때 그녀가 명성그룹의 외동딸이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비난과 경멸은 미소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지만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의 비난을 견뎌냈다.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였다. 그녀는 그 모든 시선과 말들이 아기에게 해가 될까봐 두려웠다. 전구진은 미소가 자신의 청혼을 계속 거절하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고 그녀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주변에 숨기려 하는 것을 걱정했다. 그는 미소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녀의 건강만을 염려했다. 그는 주기적으로 그녀를 찾아왔고 만날 때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다해 말했다. 미소야,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내가 옆에 있잖아. 우리 결혼하자. 이제 정말 옆에 있어주고 싶어. 하지만 미소는 그저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짐을 그에게 지우고 싶지 않았다. 우진은 미소가 겪는 사회적 편견과 고통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녀의 깊은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불안감만 커져갔다. 그의 눈에는 사랑하는 여인의 지쳐가는 모습만 가득했다. 써미소, 써미소, 이 낡은 빌라촌 생활은 뱃속의 아기가 자랄수록 더욱 힘겨워졌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노골적인 비난으로 바뀌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동네 부녀회장, 김 여사, 미시스 킴 일가 있었다. 김 여사는 마치 미소의 불행을 자신의 삶의 오점인 양 여겼다. 어느 날 빌라촌 입구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에서였다. 미소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조심스럽게 계산대로 향하고 있었다. 김 여사와 부녀 회원 몇 명이 슈퍼마켓 한가운데서 큰 소리로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미소가 그들 옆을 지나자 김 여사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어휴,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저렇게 염치가 없는지 몰라. 애 아빠도 없이 홀몸으로 애를 뵌 주제에 동네 분위기 다 흐리고 말이야. 김 여사는 굳이 미소를 쳐다보며 비아냥거렸다. 옆에 있던 다른 분녀 회원이 맞장 굳혔다. 그러게 말이야. 애 낳으면 동네에 불미스러운 일 생길까봐 걱정이야. 혹시라도 애가 뭘 배우겠어. 미소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뱃속의 아기까지 모욕하는 말에는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싸쥐고 애써 시선을 피했다. 혹시라도 자신의 감정이 아기에게 전달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서둘러 슈퍼마켓을 빠져나왔다. 괴롭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낡은 빌라의 좁고 어두운 계단에는 누군가 일부러 버린 듯한 음식물 쓰레기가 놓여 있거나 그녀의 집 현관문에는 누가 봐도 악의적인 낙서가 쓰여 있곤 했다. 애 아빠 없는 미혼모, 동네 망신 같은 글자들이 그녀의 마음을 난도질했다. 미소는 매번 조용히 쓰레기를 치우고 낙서를 지웠다. 그녀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았지만 뱃속 아기에게 해가 될까봐 그리고 더 큰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았다.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가는 날은 미소에게 또 다른 시련이었다. 임산부들이 모여있는 대기실에서 미소는 우연히 김 여사와 마주쳤다. 김 여사는 미소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며 주변에 있는 다른 임산부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어머나, 여기 이런 분이 다 계셨네. 애 아빠도 없는 주제에 병원에만 오면 그렇게 돈을 물 쓰듯 쓴다고 동네에 소문이 자자해요. 무슨 돈이 그리 많아서 혼자 애를 키우려고 하는지 쯧쯧.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미소에게로 향했다.
몇몇 임산부들은 놀란 표정으로 미소를 바라봤고 어떤 이들은 김 여사의 말에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미소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배를 가리고 눈물을 참았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자신 때문인 것 같아 뱃속의 아기에게 미안했다.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정구진 중 우진. 이 불안감은 날마다 커져갔다. 그는 미소가 최근 들어 유난히 지쳐 보이고 어딘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감지했다. 그녀의 배가 불러올수록 그녀가 더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것을 느꼈다. 미소의 손등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작은 상처들이 늘 있었고 밤마다 잠 못 이루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우진은 미소가 자신에게 무언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가 자신을 만날 때마다 애써 밝게 웃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어느 날 저녁 우진은 미소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청혼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미소야, 제발 내게 모든 걸 이야기해줘.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 우리 이제 함께 이겨내자. 그의 진심에 미소의 눈은 잠시 흔들렸다. 그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뇌리에는 부모님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자신의 과거가 스쳤다. 내가 이 사람의 빛나는 미래를 망칠 수는 없어. 이 불행을 그에게 전염시킬 수는 없어. 결국 미소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우진 씨,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아직은 안 돼요. 내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지만 우진은 그 속에서 깊은 슬픔을 읽었다.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이 왜 이토록 자신을 밀어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도 없었다. 우진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따리를 틀었다. 그는 미소가 어떤 큰 고통 속에 홀로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고 그 고통의 실체를 알기 위해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미소 미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만삭의 몸으로 장을 보러 가던 길 김 여사 미시스 킴과 부녀회 일당에게 둘러싸인 순간 그녀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낡은 슈퍼마켓 앞 쿰쿰한 먼지 냄새와 함께 그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찢었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여자가 나타나서 동네 물 흐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배까지 불렀으니 참나. 김 여사의 얼굴은 비웃음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낳아서 뭘 가르치겠다고. 그 피가 어디 가겠어. 그 순간 미소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아이까지 모욕하는 말은 그녀의 굳건했던 방어막을 부수는 망치와 같았다. 뱃속의 아기가 이 모든 비난을 듣고 있을 것만 같아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두 손으로 불룩한 배를 감싸 쥐었다. 더 이상 숨고 피하는 것이 아기를 위한 길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빛은 한순간에 차갑게 변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분노가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조용히 들끓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침묵은 이전과는 다른 폭풍전의 고요와 같았다. 같은 시각 서울의 JK그룹 본사. 정구진 중 우진애라는 사무실에 앉아 미소의 조사를 지시한 사설탐정의 보고서를 받아들고 있었다. 보고서 속 글자들이 그의 눈앞에서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명성그룹 외동딸 서미소 3년 전 부모님 사망과 함께 그룹 몰락. 현재 지방소도시 낡은 빌라촌 거주 극심한 생활고. 그리고 그녀가 매일같이 겪는 동네 주민들, 특히 김 여사라는 인물로부터의 모욕과 괴롭힘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낡은 빌라 계단에 버려진 쓰레기 사진 현관문에 쓰인 저속한 낙서 사진 병원에서 망신당했던 순간에 대한 탐정의 증언까지. 우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보고서 속 활자들을 꿰뚫을 듯 강렬했다. 사랑하는 미소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숨긴 채 홀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했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그녀를 향한 모욕과 괴롭힘에 대한 극심한 분노가 뒤섞였다. 특히 그 피가 어디 가겠냐는 김 여사의 발언에 대한 기록을 읽었을 때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임신으로 인해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은 그녀의 곁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무능한 존재였다는 사실에 스스로에게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 우진은 보고서를 거칠게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서류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그의 분노만큼이나 날카롭게 사무실을 갈랐다. 그는 차갑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미소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그녀를 괴롭힌 자들을 향한 섬뜩한 복수심이 담겨 있었다. 감히 내 여자를, 내 아이를.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치밀하고 잔혹한 복수극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비서실장에게 짧고 단호하게 지시했다. 지금 당장 김 여사와 그 분녀 회원들의 모든 정보를 파악해 그들의 남편 회사, 자녀들의 학교,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자산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부드러움 대신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리고 곧 있을 기자회견 준비를 해. 아주 성대하게 전구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응시했다.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 아래 그가 미처 알지 못했던 미소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복수를 맹세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과 아이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그들을 짓밟은 자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정의의 심판이었다. 폭풍 전의 고요는 끝났다. 이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시간이었다. 김 여사 미시스 킴과 부녀회 일당에게는 악몽 같은 날들이 시작되었다. 평화롭던 그들의 일상은 알 수 없는 거대한 힘에 의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을 알 리 없는 그들은 그저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불운을 신세 한탄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이었다. 김 여사의 남편이 운영하는 중소건설사는 JK그룹의 투자 철회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마치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다. 주요 은행들이 대출 상환을 요구했고 심지어 오랫동안 거래해왔던 협력업체들마저 등을 돌렸다. 남편은 매일같이 얼굴이 시퍼렇게 질린 채 집에 돌아와 술에 절어 살았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누가 우릴 이렇게 망하게 하는 거야? 김 여사는 남편의 절규를 들으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에게 큰소리치던 과거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초조함에 손톱만 물어뜯었다. 다른 부녀 회원들의 남편 사업체들 역시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 JK그룹과의 간접적인 거래조차 순식간에 끊겼고 그들의 사업은 급격히 내리막길을 걸었다. 잘 나가던 학원 원장의 아내는 수강생들이 반토막 나자 악에 받쳐 비명을 질렀고 고급 외제차를 자랑하던 부인은 자동차 할부금조차 내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서로를 탓하며 불신만 쌓여갔다. 그들의 일상은 순식간에 혼란과 비난으로 가득 찼다. 김 여사는 남편의 사업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JK그룹에 도움을 청하려 했다. 그녀는 비서실을 수소문에 찾아갔고 우진의 비서에게 애원하듯 말했다. 저희 남편 회사가 지금 너무 어려워서요. JK그룹에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같은 서민은 정말 죽을 맛입니다. 우진의 비서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김 여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입계는 알 수 없는 비릿한 미소가 스쳤다. 김 여사님, 남편 회사의 경영난은 저희 그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무에게나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김 여사는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다. 대체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겁니까? 우리에게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겁니까? 그녀의 얼굴은 절박함으로 일그러졌다. 우진의 비서는 냉철하게 말했다. 그건 직접 생각해 보시죠.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그는 김 여사의 말을 잘라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김 여사는 그제야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설마 그 여자, 그 미혼모, 그녀는 불현듯 서미소의 강인한 눈빛을 떠올렸지만 설마 그 가난한 여자가 이런 거대한 그룹과 연관되어 있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한편 정우진 중 우진문 만삭이 된 서미소, 서미소를 찾아갔다. 그녀의 낡은 빌라 앞에서 우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미소가 지친 얼굴로 문을 열었다. 그녀의 배는 이제 만삭에 가까워져 있었다. 우진은 한달음에 그녀를 품에 안았다. 미소야,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슬픔으로 떨렸다. 미소는 그의 품에서 몸을 굳혔다. 자신의 모든 비밀이 드러난 것을 직감했다. 우진은 미소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의 눈에는 미소를 향한 애틋함과 동시에 그녀를 괴롭힌 자들에 대한 분노가 교차했다. 네가 내게 모든 걸 숨겼다는 사실에 처음엔 서운했어. 하지만 네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미소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우진 씨, 나는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가진 불행이 당신에게도 전염될까봐. 우진은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검지를 대며 말을 막았다. 아니야. 네 불행은 내가 함께 나눌 거야. 아니 이제 더 이상 네 불행은 없어. 이 모든 편견과 비난 내가 다 막아줄게. 네 옆에 내가 있을 거야. 이제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미소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동안 홀로 견뎌왔던 서름과 외로움, 그리고 우진의 진심 어린 위로가 뒤섞여 터져 나왔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흐느꼈다. 우진은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다 끝났어, 미소야.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우리 아이도 너도.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야. 그의 품에 안겨 흐느끼던 미소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촉촉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고통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된 듯한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역전의 서막이 드디어 올랐음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김 여사 미시스 킴과 부녀의 일당은 초조함에 떨고 있었다. 남편들의 사업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고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이 모든 불행의 배후에 JK그룹이 있다는 막연한 소문만 들릴 뿐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곧 JK그룹의 정구진 중 우진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회견의 내용은 JK그룹의 미래 사업 방향이라는 겉보기에 거창한 명분이었다. 김 여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시 회견장에서 남편의 사업 위기를 해결할 실마리라도 잡을까 하여 분녀 회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몰래 잠입했다. 그들은 회견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기업의 수장을 보기 위해 숨죽였다. 기자회견장은 전 세계 언론사 기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화려한 조명 아래 우진이 단상에 올랐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차갑고 단호해 보였다. 그는 먼저 JK그룹의 혁신적인 미래 비전과 사회 공헌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발표했다. 그의 연설은 물 흐르듯 유창했지만 김 여사 일당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들은 오로지 남편들의 회사 문제로만 머릿속이 가득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의 개인적인 발표를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회견장을 가득 채웠다. 기자들은 술렁거렸고 김 여사 일당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회견장 뒷문을 응시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이 자리에서 소개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저의 아내 서미소 미소 씨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견장 뒷문이 열리고 만삭의 미소가 당당한 발걸음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옆에는 우진의 비서가 정중하게 그녀를 에스코트하고 있었다. 미소의 얼굴은 임신으로 인해 다소 부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고결했다. 그녀의 등장에 회견장은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가 이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여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들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모두가 가난한 미혼모로 치부했던 여인이 억만장자 JK그룹 CEO의 아내라니 김 여사 일당은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들이 매일같이 비웃고 경멸했던 아예 아빠 없는 미혼모가 감히 넘볼 수도 없는 JK그룹의 안주인이 되어 그들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입은 경하게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았다. 스크린에는 미소의 과거 사진과 함께 그녀가 명성그룹의 외동딸이었다는 사실이 큰 글씨로 선명하게 떴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히 재벌가의 딸이었던 미소를 모욕했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미소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김 여사 일당이 앉아있는 구석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들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김 여사는 미소의 시선에 굳어버린 채 온몸이 경직되었다. 우진은 단상으로 걸어온 미소의 손을 잡고 그녀의 배에 손을 얹었다. 그의 목소리는 기자회견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미소 씨는 저의 아내이자 곧 태어날 우리 아이의 자랑스러운 엄마입니다. 그리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악의적인 편견과 괴롭힘으로 인해 홀로 고통받았다는 사실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우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김 여사 일당의 머리 위로 벼락처럼 떨어졌다. 그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자신들의 모든 악행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 저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 어떤 선처도 없을 것입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호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다시 한번 미소와 우진을 향해 터져나왔다. 이 진실은 전 세계에 보도되었고 순식간에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김 여사 일당은 도망치듯 회견장을 빠져나갔지만 그들의 추악한 진실은 이미 세상에 낱낱이 폭로된 뒤였다. 미소는 우진의 손을 잡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오랜 시간 짊어졌던 편견과 고통의 짐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진실이 폭로된 후 세상은 요동쳤다. 김 여사 미시스 킴르와 부녀회 일당은 한순간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그들의 비열한 행위는 모든 언론에 보도되었고 JK그룹 CEO 부인을 모욕한 동네 아줌마들이라는 조롱 섞인 헤드라인이 연일 쏟아져 나왔다. 그들이 미소에게 가했던 모욕적인 말과 행동은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이웃들은 그들을 손가락질했고 과거에 그들을 추앙했던 이들마저 등을 돌렸다. 법적 처벌도 피할 수 없었다. 전구진 중 우진조의 법률팀은 김 여사 일당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재물송회 현관 낙서 및 쓰레기 투척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모든 증거, CCTV 통화, 기록 증인 진술 등과 명확했기에 그들은 중형을 피할 수 없었다. 김 여사 남편의 건설사는 JK그룹과의 모든 거래가 끊긴 후 결국 파산했고 다른 분녀 회원들의 남편 회사들 역시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줄줄이 문을 닫았다. 그들의 호화로운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고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이 불러온 비극을 뼈저리게 후회해야 했다. 한때 서미소스어 미소를 비웃던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절망과 후회만이 가득했다. 미소는 기자회견 이후 JK그룹 본사 옆에 위치한 우진의 펜트하우스로 거처를 옮겼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빌라촌의 미혼모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이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로만 채워진 것은 아니었다. 미소는 우진과 함께 명성그룹, 몰락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3년 전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그룹이 순식간에 사라졌던 배경에는 분명 숨겨진 음모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우진은 그녀의 곁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미소의 재능은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JK그룹 내 새롭게 설립된 JK아트 파운데이션의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파운데이션은 미소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예술적 재능을 가진 소외계층 아이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녀는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아이들의 그림을 지도하며 자신의 과거 아픔을 예술을 통해 승화시켰다. 그녀의 섬세하고 따뜻한 시선이 담긴 그림들은 파운데이션의 상징이 되었고 그룹 제품 디자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JK아트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냈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한 예술을 넘어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소는 건강하게 아들을 출산했다. 우진은 분만실 앞에서 밤새도록 초조하게 기다렸고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을 터뜨렸다. 그들은 아이에게 정하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준은 세상의 편견과 비난 속에서도 굳건히 피어난 미소와 우진의 사랑의 결실이었다. 하준이 태어난 후 우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완벽하기만 한 CEO가 아니었다.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달려와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미소와 함께 아이를 돌보는 것에 행복을 느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따뜻하고 다정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미소와 우진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더욱 깊게 다졌다. 우진은 미소의 독립적이고 강인한 성격을 진심으로 존중했고 미소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우진에게 솔직하게 공유하며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사회적 약자, 특히 미혼모와 싱글맘을 위한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JK그룹은 그들의 주도로 싱글맘 주거 지원 프로젝트와 미혼모 자립교육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시작했다. 이 소식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미소의 용기와 우진의 지원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하준을 재우고 거실에 마주 앉은 미소는 우진의 손을 잡았다. 우진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기까지.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우진은 미소의 손을 감싸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고마운 건 나야, 미소야.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차가운 CEO로만 살았을 거야. 네가 내게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려줬어. 이제 우리 함께 모든 것을 헤쳐나가자. 영원히. 그들의 사랑은 견고한 믿음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단단해졌다. 미소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우진과 하준이라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마치 기나긴 겨울을 지나 드디어 찾아온 따뜻한 봄과 같았다.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미소 애써미소는 더 이상 낡은 빌라촌의 미혼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JK그룹 아트 파운데이션의 이사장을 넘어 이제는 전 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받는 거장이 되었다.
그녀의 그림은 순수함과 치유, 그리고 역경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상징하며 뉴욕, 파리, 런던 등 세계 유수의 갤러리에서 전시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희망을 그리는 예술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녀의 작품은 단순한 색과 형태를 넘어 고난 속에서도 굳건히 피어나는 생명력과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미소의 그림은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았고 그녀의 작품을 소장하려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 전구진 중 우진 역시 차갑고 고독했던 과거의 CEO가 아니었다. 미소의 따뜻한 마음과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날카로움 대신 따뜻하고 깊은 온기로 가득했다. 그는 효율성과 이윤만을 줬던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와 나눔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적인 CEO로 변모했다. JK그룹은 그의 따뜻한 리더십 아래 더욱 견고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명성그룹 몰락의 진실도 우진의 끈질긴 조사와 미소의 증언으로 모두 밝혀졌다. 부모님의 사업을 가로채고 그룹을 몰락시킨 배후 세력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명성그룹의 명예도 회복되었다. 우진의 지지와 노력으로 미소는 완전히 명성그룹의 상속녀이자 JK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았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미소는 우진에게 잃어버렸던 삶의 온기와 진정한 행복을 되찾아 주었고 우진은 미소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JK그룹 전체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었으며 임직원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진심으로 응원했다. 마침내 봄바람이 부는 따뜻한 날, 미소와 우진은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의 아들 하준은 영특하고 밝게 자라 엄마의 예술적 재능과 아빠의 리더십을 동시에 물려받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결혼 후 미소는 우진과 함께 미소와 우진의 희망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미소의 옛 고아원 자리에 세워진 하준 예술학교 카페를 중심으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예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미술 분야에 재능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힘썼다. 또한 미혼모 및 싱글맘 가정을 위한 주거 지원 양육비, 지원 취업 교육 등을 제공하며 사회적 편견 해소에 앞장섰다. 재단 설립 기념 행사에서 우진은 미소에게 당신은 내게 가장 큰 선물이고 당신의 재능은 세상에 희망을 주는 빛이라고 말하며 그녀의 손에 입을 맞췄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회에 큰 울림을 주며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미소와 우진은 하준의 손을 잡고 하준 예술학교를 방문했다. 이곳은 미소가 어릴 적 동생과 함께 지냈던 고아원 자리에 세워진 곳이었다. 이제 낡은 고아원은 아이들의 꿈이 피어나는 따뜻한 미술학교로 변모했다. 미소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환하게 웃었고 아이들은 그녀의 그림처럼 순수하고 밝았다. 우진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의 병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미소의 존재와 그의 변화된 삶은 더 이상 그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더욱 인간적이고 따뜻한 존재로 만들었다. 해가 지고 밤하늘의 별들이 총총히 박히자 미소와 우진은 하준의 손을 잡고 미술학교 옥상 정원에 올라 서로의 손을 잡았다. 미소의 손은 더 이상 거칠지 않고 우진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두 번째 봄을 선물했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세상의 따뜻한 빛을 비출 것이다. 그들의 서재 가장 소중한 곳에는 미소가 직접 그린 가족 초상화와 함께 명성그룹의 과거 역사를 담은 오래된 앨범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 속에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이야기가 채워지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작부터 기적이었고 그 기적은 영원한 봄처럼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서미소와 전구진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도 알지 못하는 아픔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결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볼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서미소 SO 미소의 하루는 낡은 빌라의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과 함께 시작되었다. 20대 후반 그녀는 임신 8개월의 몸으로 홀로 지방 소도시의 한 빌라촌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때마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뱃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태동은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삶의 이유였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부모님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긴 3년 전과 너무나 달랐다. 임신으로 인해 지쳐 보이는 얼굴 부어오른 몸. 하지만 그녀의 깊은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인하고 당찼다. 한때 미소는 명문 미대 졸업을 앞둔 촉망받는 학생이었다. 국내 굴지의 섬유기업 명성그룹의 외동딸로서 그녀는 모든 것을 누리며 자랐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녀에게 미래는 찬란한 색채로 가득해 보였다. 하지만 3년 전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충격에서 헤어나오기도 전에 명성그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순식간에 몰락했다. 마치 거대한 성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듯 그녀는 모든 재산을 잃고 고아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녀의 유일한 피부티는 이제 뱃속의 아기뿐이었다. 그녀는 작은 빌레에서 스스로 그림을 팔아 생계를 이어갔다. 손이 아프도록 붓을 쥐고 밤늦도록 캔버스를 채웠다. 아이의 아빠는 JK 그룹의 억만장자 CEO 전구진 우진 이었다. 3년 전 미소가 부모님의 죽음과 그룹의 몰락으로 절망에 빠져 세상과 단절하려 할 때 우진은 운명처럼 나타났다. 그는 미소가 재벌가의 딸이었던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저 힘든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밝고 강인하게 버텨내는 그녀의 모습에 끌렸다. 그의 끈질긴 구애와 따뜻한 위로 속에서 얼어붙었던 미소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왔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이듬해 아기가 찾아왔다. 우진은 몇 년 전부터 미소에게 끊임없이 청혼했지만 미소는 그의 신분과 자신의 상황을 이유로 그의 청혼을 계속 거절했다. 우진 씨, 나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었다. 그를 사랑하기에 오히려 그를 자신의 불행 속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우진에게 임신 사실을 알린 후에도 자신의 거처와 생활에 대해서는 함구했고 우진은 그녀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만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미소는 임신한 몸으로 홀로 병원을 방문하거나 낡은 시장에서 장을 볼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에 시달려야 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만삭의 몸을 보며 쉽게 판단하고 속삭였다. 특히 동네 부녀회장인 김 여사 미시스 킴과 그녀의 친구들은 미소를 대놓고 비웃고 경멸했다.